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5년 9월 28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기 2급 122회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차인 121회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경향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 보시면 지난 회차의 합격률이 51.65%가 되었죠. 평균 합격률 쭉 보시면 대략 5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가오는 122회는 다소 쉽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론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보시면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은 회계 원리에서 출제가 됩니다. 2점 배점에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먼저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말 문제가 전체 15문제 중에서 12문제 80% 출제가 되고 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단순한 계산 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8대2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재무회계 특징, 난이도 중이죠. 전반적인 난이도 확인해 보시면 상난이도 틀려봐라 하고 내 문제죠. 아주 어려운 문제에 실제 시험장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 중 난이도가 7문제, 하 난이도가 7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 난이도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약간 응용된 문제로서 함정이 있는 문제이고 하 난이도는 함정이 없어요. 아주 단순한 문제죠. 반드시 맞춰야 할 문제가 됩니다. 중 난이도 실수하지 않고 모두 맞추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하 난이도 다 맞추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재무회계 특징인 것은 아닌 것은 2번 시산표 등식 단순한 암기 사항이었죠. 3번 계산 문제 외상매출금 단기 입금액 외상매출금 T 계정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빈출 유형이고요.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은 차변에 증가를 기입하고 대변에 감소를 기입하는 겁니다. 또 자산은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이 되겠죠.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된 게 기초,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되는 게 바로 기말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언제 증가한다? 그렇죠. 외상 판매하면 증가하겠죠. 외상 매출금은 언제 감소한다?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받으면, 회수하면 사라지겠죠. 회수 또는 돈 떼일 수 있어요. 떼이는 게 뭐다? 그렇죠. 대손이겠죠.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단기 입금액은 회수액, 여기를 물어본 거죠. 또한 외상매출금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한다 라는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기 매매증권 수료는 별도의 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죠. 난이도 하.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 원가 흐름의 가정엔 뭐가 있다? 재고자산 원가 흐름 가정 뭐가 있죠? 그렇죠. 개별법 선입 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리고 후입 선출법이 있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었네요. 문제 6번 유형자산 감가상각 자산이죠.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난이도 중 유형자산 취득원가인 것은 아닌 것은 찾는 문제, 단순한 계산 문제였죠. 난이도 중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게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 또한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의 계정 과목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 하죠. 자산, 부채,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 계정 과목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계산 문제 단기 차입금 관련된 문제죠. 재무상태표 등식을 통해서 단기 차입금 찾는 문제가 난이도 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2번 문제 기말 재고자산 오류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여기도 자주 출제가 되는 빈출 유형이죠. 상품 T 계정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도 자산은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기초상품 재고액. 상품은 언제 증가한다? 매입하면. 매입액은 순 매입액을 의미하겠죠. 여기는 상품의 매출원가. 여기는 기말상품 재고액. 상품 차변 합계는 대변 합계와 1차죠. 만약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감소하고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가 증가하죠. 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13번은 현금가 부족 T 계정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죠. 평소에 어려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 상으로 표시했습니다. 14번 말문제 영업이익 손익계산서 계정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 121회 출제되었듯이 다음 회차도 출제가 될 겁니다. 손익계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여기에서 판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이걸 빼면 나오는 게 뭐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다? 매출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매출원가와 판관비 두 개 더해서 뭐라 한다? 그렇죠. 영업비용. 영업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영업이익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거죠.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에서 이 밑에 있는 거, 영업이익 밑에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렇죠.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등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 논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15번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중에 광고 선전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부분 과거 기출문제 빈출 유형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출 유형이 뭘까? 반드시 출제된다 라고 보는 게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 계정 과목. 시험 보기 전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시험장에 입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강조 많이 할게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여기죠. 여기. 판관비와 이 밑에 영업이익 밑에 뭐가 있다? 영업외 비용 있죠. 판관비와 영업외 비용 비교하는 문제. 순손익 계산 문제 빈출형인데 최근 사회에 미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빈출 간격상 이번에 출제가 될 때입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 순손익계산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손익계산은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의 관계가 되겠죠. 기말 자본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진다? 그렇죠. 기초 자본 더하기 단기순이익 더하기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액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또한 T계정 3개를 그려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가 기초 재무상태표, 여기가 기말 재무상태표, 가운데가 일정 기간 경영성과 수익계산서, 여기는 기초 자산, 여기가 기초 부채, 여기가 기초 자본, 총수익, 총비용, 단기순이익, 여기가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만약에 출자액과 인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말 자본과 이 금액이죠. 이 금액과 기초자본, 이 금액의 차이가 뭐다? 그렇죠.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은 기말 자본과 기초자본 차이로 계산이 되거나 아니면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논리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거래 판료서,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차변 요소가 몇 가지? 그렇죠. 4가지. 대변 요소가 몇 가지? 그렇죠.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차변 요소, 여기는 뭐다?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이 되겠죠. 대변 요소 4가지죠.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여기는 수익 발생이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분계. 전선회계 2급 시험은 분계를 알지 못한다. 시험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분계 정말 중요하고요. 마감하는 거. 마감하는 건 몇 가지? 그렇죠. 2가지. 손익계산서 개정 마감이 있고 재무상태표 개정 마감이 있죠. 손익계산서 개정 마감은 수익과 비용, 기말에 집합 손익 개정 통해서 0 되게 하는 거고, 재무상태표 개정 마감은 차기로 2월 시키는 거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현금 및 현금자산인 것은 아닌 것은 정말 중요하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더하기 받으러옴, 매입채무는 그렇죠. 외상매입금 더하기 지급어음, 또한 외상매출금 튀기죠. 그리고 외상매입금 튀기죠. 중요합니다. 상기업의 회계처리, 상품의 취득원가, 상품 매입거래, 상품 판매거래, 상품 매입의 차감 개정 3가지 뭐가 있다? 매입 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상품 매출의 차감 개정 3가지,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 있겠죠. 재고자산, 상품의 매출원가 여기죠. 여기 중요하고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인 것은 아닌 것은 찾는 문제. 유형자산 취득원가 계산 문제, 단순한 계산 문제. 유형자산 감가상각, 감가상각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정해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죠. 유형자산 처분은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손익 구하는 계산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회사 등록 메뉴죠. 여기는 회사 등록 메뉴 수정하는 것으로 매회 6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매우 쉽기 때문에 전부 맞춰야 되겠죠. 보시면 대표자 명의 회계 프로그램에 김경환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뭐로? 김민수로 수정하시면 돼. 또한 회계 프로그램에 개업연월일 2015년 6월 30일로 입력된 걸 2018년 5월 26일로 수정하시면 되고요. 또 누락된 업태 도소매 추가 입력하면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는 3개를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1개당 배점이 2점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있는 거죠. 3개 중에 1개 맞추면 2점, 3개 중에 2개 맞추면 4점, 3개 중에 다 맞추면 6점 배점으로 채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와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매회 6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121회 이때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다가오는 122회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21회 문제 2번 보시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금액 추가 입력하는 거,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금액을 수정하는 거, 예수금, 부채 금액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여기도 난이도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모두 맞추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3개를 수정하는 문제이며 한 개당 2점 배점의 부분 점수가 있죠. 실무시험 문제 3번을 보시면 거래처 등록, 거래처별 초기 2월,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3개 메뉴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죠. 2메뉴를 추가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3메뉴 중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가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처 등록 메뉴와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거래처 등록 메뉴가 거의 4회 연속 출제가 되었죠. 즉,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가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나오던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두 맞추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겠죠. 문제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분계 입력하는 거 3점 배점의 8문제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24점이 됩니다. 여기는 난이도 중이 6개, 난이도 하가 2문제 출제가 되었죠. 단기 차입금 관련된 거래 입력하는 거,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 둘을 상기하는 거죠.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는 분계, 어음의 할인, 매각거래 관련된 분계, 비품 구매하는 거, 비품, 유형자산 취득 관련된 거래, 기부금, 정말 쉽죠?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거. 건강보험료는 2가지죠. 우리 회사가 근로자한테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떼서 갖고 있다. 갖고 있다가 납부하는 게 예수금이고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있고 우리 회사가 추가 부담하는 게 있죠. 우리 회사가 추가 부담하는 건 복리후생비,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 회계 처리.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 4대 보험료는 떼어서 예수금 처리하는 게 문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가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죠. 쉬운 문제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난이도 상이 나오지 않았고요. 난이도 중이 75%, 난이도 하가 25%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 중 위주로 출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도 개정 과목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과거 빈출용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상품이나 유형자산 매입거래, 상품 판매거래, 금전 대차거래, 차입거래, 차입금 관련된 거래, 먼저 지급한 계약금보다 그렇죠.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 원천징수 제도에서 급여 회계 처리, 유형자산 취득, 비용 개정 과목 중에 과거 주 대비 현재는 기업 업무추진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5번 오류 정정 문제, 수선비를 건물로 개정 과목 고치는 거, 외상 매출금 개정 과목을 선수금, 또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처 PH 상사를 여기서 이렇게 고치는 건데 개정 과목을 이렇게 고치고 또 거래처도 이렇게 고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에 잘못된 분계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 분계를 올바르게 오류 정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 개정 과목을 고치거나 거래처를 고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제 6번 결산. 결산 문제는 3점 배점의 4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은 12점이죠.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수동결산이 4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따라서 121회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관련된 기말 수정 분계를 각각 입력하면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보시면 중 난이도 2문제, 하 난이도 2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단기매매증권 기말 시가로 평가하는 거, 선수 수익, 가수금 정리하는 거,
미수 수익,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121회는 이렇게 나왔는데 120회는 수동결산이 3문제, 자동결산이 1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 수동결산이 3문제, 자동결산이 1문제 나왔는데 121회만 특이하게 자동결산이 출제가 되지 아니하고 수동결산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22회는 수동결산 3문제, 자동결산 1문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 자동결산 문제는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 상품, 매출원가와 관련된 문제가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는 출제 예상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결산 빈출형은 미지급비용, 차변의 이자비용, 대변의 미지급비용, 미수익, 차변의 미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현금과 부족은 기중에 현금과 부족은 기말 현재 원인 파악이 되지 않았을 때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자동결산 빈출형은 유형자산 감가상각이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7번 장부조회 1번과 2번은 3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세 번째 문제는 4점 배점으로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상반기 1월에서 6월 복류생비 판관비가 가장 많은 달의 지출액은 총계정 원장 조회에서 답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 6번 6월 중 발생한 상품 매입 거래는 몇 건이며 상품 매입 금액은 얼마인가 합계액을 물어봤죠.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 있으니까 계정별 원장이고 계정 과목이 나와 있는데 월별 비교하는 건 총계정 원장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처가 나와 있고 또 계정 과목이 나와 있죠. 거래처와 계정 과목을 동시에 조회하는 건 뭐다? 그렇죠. 거래처 원장이 되는 거고요. 한 개 거래처에 대해서 둘 이상의 계정 과목을 동시에 조회하는 건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빈출 유형을 보시면 총계정 원장, 거래처 원장, 재무상태표인데 빈출 유형 중 재무상태표가 2회 연속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122회는 재무상태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다가오는 122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PC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